사위가 장모 집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최인숙 씨는 가방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말했죠. 말이 안 되는 일은 이미 벌어졌잖아요. 혜진이가 저지른 일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장모님께 들키다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칠만 마음 정리하고 나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이 집엔 저 혼자였으니. 인숙 씨가 슬리퍼를 내밀었어요. 남의 집 같지 않은 포근함이 발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왜 아내보다 이 사람이 더 편하지? 그때는 몰랐죠. 이 편안함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으로 번져갈지. 이불은 제가 깔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거실 소파를 정리하며 말했지만 최인숙 씨는 이미 손님방 문을 열어두고 계셨어요. 사위가 소파에서 자는 꼴을 어떻게 봐요?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조민수 씨, 인숙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장모님이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죠. 언제나 사위 아니면 민수 씨 아버지였으니까요. 어차피 이 집은 방이 3개예요. 하나는 제 방, 하나는 혜진이 방, 나머지 하나는 원래 손님 방이었어요. 쓰세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 집 손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봄볕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혜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휴대폰을 켰다가 다시 껐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도망쳐 온 거였죠.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최인숙 씨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새콤했어요. 입맛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인숙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작은 접시에 반찬을 덜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무말랭이에요.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제야 밥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인숙 씨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선 오래전부터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죠. 밤 10시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방문을 열고 나갔죠. 안 주무세요? 인숙 씨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독서용 안경을 쓴 모습이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방해되면 들어갈게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소파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화면에선 중년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인숙 씨는 화면을 보면서도 가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는 혜진이한테 잘해줬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인숙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자기밖에 몰랐어요. 제가 혼자 키우느라 버거워서 그 애한테 의지했거든요. 그게 독이 됐죠.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혜진이는 사랑받는 법은 알아도 사랑하는 법은 몰라요. 인숙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안에 오랜 시간 쌓인 미안함과 회한이 담겨 있었죠. 근데 민수 씨는 달라요. 늘 참고 이해하려 하고 책임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숙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도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요? 혼자 사시면서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인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외롭죠. 근데 익숙해져요. 외로움도 습관이 되면 견딜만해요. 그럼 지금도 외로우세요? 글쎄요. 인숙 씨가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저 제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조금 덜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쩐지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인숙 씨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요. 그 말 속에 제가 포함돼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내가 바람을 피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장모님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였죠. 분명히 잘못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 온 뒤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장모님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원의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선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여요.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이 보였죠.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여기가 장모님 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가니 최인숙 씨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이미 다 했어요. 식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고등어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밥상치곤 너무 정성스러웠죠. 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오랜만에 아침 차리는 게 좋아요. 인숙 씨가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닿았어요. 둘 다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있어?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사흘 만에 듣는 아내의 음성이었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댁에 있어. 거기 왜 가 있는데? 집에 혼자 있기 힘들어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나도 머리 좀 식히고 연락할게. 그 사람하고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허무했죠. 이게 7년을 함께한 부부의 대화라니. 혜진이한테서 온 전화예요. 뒤돌아보니 인숙 씨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서 있었어요. 네,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앤 늘 그래요. 미안하단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인숙 씨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딸 편을 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공정하신 거예요. 공정한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인숙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혜진이 아빠도 바람 피웠거든요. 그때 혜진이가 10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애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유전인가 봐요. 나쁜 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혜진이는 어머님 딸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안 사셨잖습니까? 인숙 씨가 저를 보았어요.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걸까요? 오후에 저는 학교에 연락을 넣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내겠다고 했죠. 교감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숙 씨는 약국에 나가셨어요. 저 혼자 집에 남았죠. 청소라도 할까 싶어서 거실을 정리하다가 선반 위에 놓인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인숙 씨가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아마 전 남편이겠죠.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어린 혜진이가 있었어요. 인숙 씨가 혜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하지만 이 사진엔 남자가 없었습니다. 인숙 씨의 얼굴도 전 사진처럼 밝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진첩을 덮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녁 무렵 인숙 씨가 돌아왔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쉬세요. 저 요리 잘해요. 사실 요리는 잘 못했지만 간단한 건 할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 정도는 끓일 줄 알았죠.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는데 인숙 씨가 옆에 섰어요. 파는 이렇게 송송 써는 거예요. 아, 네. 돼지고기는 먼저 볶아야 잡내가 안 나요. 그렇구나.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어요. 인숙 씨의 손이 제 손 위로 지나갔습니다. 칼질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인숙 씨가 손을 떼고 한 발 물러섰어요. 뺨이 붉어진 게 보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김치찌개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또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갔죠. 인숙 씨도 어제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주무세요? 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죠. 화면에서는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중년 남녀가 빗속에서 우산을 나눠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죠. 인숙 씨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채널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둘이서 말없이 영화를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늦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대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인숙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사랑, 해보고 싶네요. 어머님도 하실 수 있어요. 57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인숙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민수 씨는 아직 젊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43이에요. 젊지 않아요. 그래도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광고가 나왔습니다. 리모컨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인숙 씨도 동시에 손을 뻗었어요. 손등이 부딪혔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손을 거두었지만 그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인숙 씨의 숨소리가 조금 빨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인숙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네. 잘 주무세요. 네. 민수 씨도요.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저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 지금 그 사람 기다리고 있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을. 매일 밤 거실에서 마주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감정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어요. 우리는 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지만 밤에는 각자 방에 머물렀죠. 더 이상 거실에서 마주치지 않았어요. 피하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인숙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인숙 씨, 요즘 사위가 집에 있다며?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네, 잠깐 쉬러 왔어요. 혜진이는 같이 안 왔어? 애는 바빠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엄마한테 남편을 맡기고 다니네.
인숙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식 일이 다 그렇지 뭐. 인숙 씨도 고생이 많아.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인숙 씨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 멀리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숙 씨가 제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인숙 씨가 밥을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씹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네, 제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거짓말. 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 데가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혜진이한테 돌아갈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어머님 명예 안 좋잖아요. 명예? 인숙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명예가 남았겠어요. 이미 이혼녀에 혼자 사는 여자로 소문난 지 오래예요. 그래도 민수 씨, 인숙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해요.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있고 싶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있고 싶습니다. 대답이 저절로 나왔어요. 인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럼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왔어요. 혼자 마실 생각이었지만 인숙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 잔 줘요. 어머님이요? 왜요? 나이 든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인숙 씨가 소주잔을 가져왔어요. 제가 따라 드렸죠.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인숙 씨가 단숨에 소주를 들이켰어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나 술 잘 마셔요. 그렇게 말하더니 또 한 잔을 비웠습니다. 얼굴이 금세 붉어졌죠. 어머님,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어요. 인숙 씨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혜진이 아빠가 바람 피웠을 때도 그랬어요. 괜찮은 척 했죠. 혼자 애 키울 때도 괜찮은 척 했어요. 근데 진짜 괜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숙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죠.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다가가서 인숙 씨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고마워요. 인숙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민수 씨. 네. 왜 어머님은 날 이렇게 아껴주냐고 물었잖아요. 네. 그건. 인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눈으로 저를 보았죠. 당신이 좋아서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인숙 씨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뭐가요? 저도 어머님이 좋습니다. 인숙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에요. 우린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인숙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나도요. 그리고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어요. 옆에 인숙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문자였죠. 이혼하자. 서류 보낼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인숙 씨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옷을 주워 입은 채였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인숙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깨어 있어요? 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후회돼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후회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인숙 씨가 몸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맨 얼굴이었죠. 잔주름이 눈가에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어머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럼 뭐라고? 인숙 씨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이름으로.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이미 선 넘었잖아요. 인숙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차피 돌아갈 수도 없어요. 혜진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래도 민수 씨, 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제발.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인숙 씨,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죠. 인숙 씨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약국은 휴무 팻말을 걸었고 저도 학교에 병가를 더 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 집에서만 지냈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작은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기도 했죠. 인숙 씨가 목련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제가 25에 심은 거예요. 오래됐네요. 30년도 넘었죠. 매년 봄이면 하얀 꽃이 펴요. 올해도 피겠네요.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인숙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죠. 여보세요? 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응, 엄마야. 갑자기 왜? 보고 싶어서? 민수 씨, 여기 있어. 인숙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죠. 왜 그걸 물어? 혜진아, 엄마가 언제 내 일에 참견했니? 알았어.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숙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혜진이가 온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온대요. 인숙 씨가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들킬 거예요. 우리 들킬 거예요. 인숙 씨,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애는 알아요. 엄마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인숙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갈게요. 뭐라고요? 혜진이가 오기 전에 집을 구해서 나갈게요. 그럼 혜진이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켜볼게요. 멀리서라도. 인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싫어요. 인숙 씨, 싫다고요. 이제 와서 혼자 남겨두지 마요. 혜진이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인숙 씨는 괜찮아도 저는 안 괜찮아요. 당신이 상처받는 거. 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이미 상처받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그럼 더 슬퍼요.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인숙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평소처럼 능숙하지 않았죠. 밥 드세요. 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수 씨. 네. 정말 가야 해요? 네.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인숙 씨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거짓말쟁이.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숙 씨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인숙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가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발걸음을 떼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인숙 씨가 뛰쳐나왔어요. 제 팔을 붙잡았죠. 가지 마요. 인숙 씨. 제발, 제발 가지 마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언제요? 혜진이가 돌아가고 나면. 그게 언제인데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인숙 씨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인숙 씨였습니다. 문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발이 멈춰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고시원이었어요. 3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방을 밝혔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이게 맞는 건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숙 씨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추우면 이불 더 덮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물었죠. 민수 선생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네,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가족 일이시죠?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숙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 손길, 눈빛, 모든 게 생생했죠.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혜진이가 아직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 보냈어. 사인하고 보내. 냉담한 목소리였죠. 알았어.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가 요즘 이상해. 내가 나간 뒤로 계속 우울해하시거든. 내 때문이야. 내가 집에 있어서 괜히 감정이 생긴 거라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혜진아, 어머님 타령 좀 그만해. 이제 남이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혜진이가 알아챈 건가?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위험했어요. 그날 저녁 술을 마셨습니다. 고시원 근처 포장마차였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는데 옆자리 아저씨가 말을 걸었죠. 젊은 양반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여자 때문이지. 전곡을 찔렸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럼 가요. 뭘 망설여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되는 사이거든요. 아저씨가 소주잔을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가야죠. 네. 안 되는 사이일수록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더 아파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인숙 씨 집이 있는 골목이었죠. 그냥 한 번만 볼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밤 10시, 인숙 씨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담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죠. 담장 모서리에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숙 씨가 서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어요. 아니, 제가 심어둔 화분 앞에 서 있었죠. 떠나기 전날 정원에 작은 제라늄을 심어뒀었거든요. 인숙 씨가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꽃잎을 쓰다듬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담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인숙 씨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뭐 해, 거기서. 물 주고 있어. 밤에 무슨 물을 줘요. 들어와요. 혜진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인숙 씨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담장 뒤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거실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짜 이상해요, 요즘. 뭐가? 자꾸 멍하니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민수 때문이에요? 아니야. 거짓말.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설마 민수한테 정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아. 왜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니?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을 좋아하게 됐으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농담이에요? 아니야. 진담이야. 엄마, 정신 차려요. 차리려고 해. 근데 안 돼. 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쳤나 봐. 진짜 민수를 좋아해요? 내 남편을? 응. 찰싹. 뺨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담을 움켜잡았어요. 엄마, 역겨워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딸의 남편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나도 알아. 잘못된 거. 그럼 그만둬요. 못 그만둬. 엄마,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인숙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민수가 엄마를 사랑한대요? 모르겠어. 근데 난 그 사람이 좋아.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거짓말. 엄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설마. 둘이 무슨 사이야? 담장 너머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답해요, 민수랑.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혜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내 남편이랑 잤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컵이나 접시를 던진 것 같았죠. 정말 역겹네요. 어떻게 친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참으면 되잖아요. 엄마잖아요.
인숙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죠. 혜진이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민수, 안녕, 혜진아. 여긴 왜 와? 들었어. 다 들었어. 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엿듣고 있었다고요? 비겁하게. 미안해. 거실로 들어갔어요. 인숙 씨가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왜 왔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혜진이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장모와 사위의 로맨스라니. 혜진아, 입 닥쳐요. 당신이 뭔데 내 엄마를 인숙 씨라고 불러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혜진이가 소리쳤어요. 당신들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혜진이가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석 달 동안이나. 그건 뭐야? 괜찮은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7년을 참았어. 내가 날 무시하고 차갑게 대해도 참았어. 그런데 넌 그냥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돼요? 내 엄마를 범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사랑했어. 혜진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응, 사랑이야. 저는 인숙 씨를 바라봤어요.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민수 씨, 미안해요. 혼자 버티게 해서. 저는 인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혜진아. 제가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린 끝났어.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대신 어머님한테는, 인숙 씨한테는 손대지 마. 미쳤네요. 진짜 미쳤어요. 혜진이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했어요. 평생 존경했는데. 혜진아, 이제 남이에요. 엄마도, 민수도. 혜진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침묵이 흘렀어요. 인숙 씨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네요. 네, 딸을 잃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숙 씨가 저를 보았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정말요? 네. 인숙 씨를 만난 건 후회 안 해요. 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 서류 사인하고 등기로 보내.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엄마한테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류는 보낼게. 근데 인숙 씨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뭐라고 하든.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인숙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뭐래요? 다신 연락하지 말래. 인숙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당연하죠. 내가 딸을 배신했으니까. 배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신이 맞아요. 인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안 후회해요. 하나도. 인숙 씨. 혜진이를 잃은 건 슬프지만 당신을 얻은 건 기뻐요. 저도요.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정원에 나갔어요. 목련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인숙 씨가 옆에 섰어요. 민수 씨.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인숙 씨만 괜찮으면요. 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진짜요? 응. 이제 숨기기도 지쳤어요. 인숙 씨가 미소 지었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네. 목련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곧 꽃이 필 거예요. 하얀 목련꽃이.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꽃을 볼 거예요. 딸을 잃고 남을 얻는 게 죄인가요? 그 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사람 없인 이젠 살 수가 없다는 것.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인숙 씨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식으로 옮겨왔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약국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남자, 전에 혜진이 남편 아니었어? 맞아. 근데 이제 장모랑 산대.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인숙 씨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숙 씨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한 달 뒤면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거였죠. 혜진이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인숙 씨는 가끔 혜진이 방문을 열어보곤 했어요. 그 안에서 한참 서 있다가 나왔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밤마다 인숙 씨가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5월 초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혜진이었어요. 인숙 씨가 화들짝 놀랐죠. 혜진이야, 제가 나갈게요. 아니요, 같이 나가요.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야윈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인숙 씨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요. 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인숙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와 혜진이만 남았죠. 혜진이가 저를 보았어요. 잘 지내요? 응. 너는? 그냥 그래요. 혜진이가 손톱을 뜯었습니다. 예전엔 하지 않던 버릇이었죠. 그 남자랑은? 제가 물었어요. 헤어졌어요. 결혼한 사람이었대요. 나만 몰랐죠.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요.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민수한테 한 짓을. 혜진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인과응보인가 봐요. 근데 있잖아요. 혜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응. 내가 아니라? 미안해.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인숙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혜진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인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진아. 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내 남편을 빼앗았어.
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있잖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무섭고 위로받고 싶었어. 알아요. 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혜진아, 근데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혜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너무 아파요. 엄마를 잃은 게. 엄마는 안 잃었어. 엄마는 여기 있어. 아니에요. 예전 엄마는 없어요. 인숙 씨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끼어들 수 없는 모녀의 시간이었죠. 혜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을게요. 응, 많이 먹어.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된장찌개 맛은 평소와 같았지만 이상하게 짜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눈물 때문이었겠죠.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가 일어섰어요. 이제 갈게요. 벌써? 네,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인숙 씨가 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와,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와. 엄마 여기 있을게.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민수. 응. 엄마 잘 부탁해요. 그럴게. 아프게 하면 용서 안 해요. 응. 알았어. 혜진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인숙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혜진아. 혜진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인숙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내어 울었죠. 저는 옆에 앉아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인숙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저야말로요. 창밖으로 혜진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만 단단해 보였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웃지 않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인숙 씨와 함께 정원에 나갔습니다. 목련나무 아래 섰죠. 민수 씨. 네, 우리 잘 될까요? 잘 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요? 매일매일 당신을 사랑하면서요. 인숙 씨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바보 맞아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우리는 약국 옆 빈 상가를 얻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여기서 뭘 할 거예요? 북카페요. 어때요? 좋네요. 인숙 씨가 책 좋아하잖아요. 민수 씨도 같이 해요. 당신이 커피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꽤 잘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북카페가 시작됐습니다. 온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인테리어는 소박했습니다. 나무 책장, 오래된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가에는 인숙 씨가 키우는 화분들이 놓였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들르는 정도였죠. 인숙 씨, 여기 사위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전 사위예요. 아, 그래요? 어색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익숙해졌어요. 뭐, 요즘 세상에 별일 다 있지. 그래도 둘이 보기 좋던데요? 그렇긴 해. 인숙 씨 얼굴이 밝아졌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혜진이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어서 와. 인숙 씨가 반갑게 맞았어요.
혜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사 잘 돼요? 그냥 그래. 먹고 살 만해. 다행이네요.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혜진이가 좋아하던 카페라떼였죠. 여기요. 고마워요. 혜진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민수 씨가 내린 거예요. 인숙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진이가 저를 봤죠. 솜씨 늘었네요. 고마워. 우리는 얼마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이의 근황, 새로 시작한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혜진이가 일어서려 할 때였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인숙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응. 행복해. 진짜요? 응. 엄마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 혜진이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죠. 그럼 됐어요. 혜진아, 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불행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인숙 씨가 혜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이렇게라도 와줘서. 이제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두 분이. 혜진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혜진아, 전 이만 갈게요. 혜진이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죠. 인숙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어디 가요? 산책. 이 추운 날에요? 응, 같이 걸어요. 눈 내리는 골목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하얗게 찍혔죠. 민수 씨. 네. 후회 안 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가끔 불안해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인숙 씨를 바라봤어요. 후회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요? 네.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눈 내리는 길을 계속 걸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그 애가 저물어 갔습니다. 섣달금음 카페에서 둘이 조용히 연말을 보냈어요. 올해 어땠어요? 파란만장했죠. 맞아요. 인숙 씨가 웃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심장이 뛸 줄 몰랐어요. 저도요. 사람들은 우릴 이상하게 볼지 몰라요. 전 사위, 전 장모라고.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창밖에서 폭죽 소리가 들렸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불꽃을 바라봤어요. 민수 씨. 네.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같이 있어요. 당연하죠. 약속이에요. 약속할게요.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빛이 쏟아졌죠. 우리는 그 빛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목련꽃이 피었어요. 정원 가득 하얀 꽃잎이 흩날렸죠. 인숙 씨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요. 민수 씨. 네,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목련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죠. 그 사랑, 봄처럼 늦었지만 따뜻했어요.